우리의 안보 태세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7번째 대못은 사법부의 판사들 속에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공권력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포진해가지고 친북주의자하고 경찰을 때린 폭력 시위자한테 유독 호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판사들은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명령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도록 다 자유를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각성이 우선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판사, 이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은 조국도 모르느냐? 당신은 부모도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지금 60명의 범죄자들 전부 살인범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간첩했다고 이제 사형 선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수근처럼 이수근 간첩이 결국 아니었지만 간첩 공작원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우리 남북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됐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 죽여서는 사형 선고를 잘 받지도 않습니다. 2사람, 3사람 유영철이라는 친구처럼 20명 이상을 죽이고 해야 사형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60명이 죽인 사람이 아마 200명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60명을 아직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사형 제도가 없어져 버렸느냐? 아직 형법에는 사형이 남아있어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난 10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은 매년 사형 집행할 때보다 살인사건이 매년 100건 이상 났습니다. 100건. 그건 뭡니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10년 동안에 1000명이 더 죽었다. 이런 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1000명이 더 죽었다. 그러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아직도 사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좌파 정권이 공허한 인권을 내세우면서 우리도 사형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인권 국가다라는 이런 허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든지 대한민국의 법적인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든지 어쨌든 이것은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대통령과 법무장관, 특히 법무장관, 우리 법에는 사형을 누가 집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법무장관이 명령을 해서 사형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법무장관들이 의무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법무장관 임명될 때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법무장관은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8가지의 대못이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약화 내지 파괴하고 북한 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결과를 부르기 위한 대못입니다. 따라서 뇌수에 박은, 머리에 박은 대못은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장에 박은 대못은 정의감과 애국심을 말살합니다. 그런데 이 대못은 누가 박았느냐? 김대중, 노무현 2사람이 직접 나서든지 2사람이 진두지휘해가지고 박았습니다. 누가 장관이 박은 게 아니에요. 국장이 박은 게 아닙니다. 2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서 박았습니다. 그럼 이걸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으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자신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중심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본인의 의견을 밝히면서 뽑겠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해가지고 열심히 뽑는 힘을 우리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니, 좌파 대통령이 좌파 이념에 의해서 박아놓은 대못은 애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뽑아야 됩니다. 이 대못을 뽑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면은 이걸 뽑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항상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야 된다. 특히 이념 문제에 대해서, 이념 대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휘관이 어야 하는 것인데, 지난 여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김대중 초상을 치르면서 느낀 바가 있었던지 중도신용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도신용. 중도라는 말은 참 애매하죠. 말하는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달라요. 신용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 친중산층 정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안보, 법치, 국방, 교육,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토성, 정통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도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중도라는 것은 뭐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그 중간에서 어떤 길을 찾겠다는 게 중도입니다. 이것을 법치에 적용을 하면은 어떤 흐리멍텅한 법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년 3개월 동안 잘 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면 밑에 공무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좌익에 대해서, 불법자에 대해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우리 중도적으로 하자. 이래 버리면은 밑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더 흐리멍텅하게 돼버려요. 따라서 중도신용으로서는 절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이 8개의 또는 그 이상의 대못을 뽑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도신용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중도신용 정책을 썼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20% 되는 지지율이 50%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친서민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는 더 부유해질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더 망가질 것이다. 더 망가지게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이 부분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놀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한 4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이런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하고 KBS, MBC, SBS, 조선동아중앙일보가 제대로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면은 국민행동본부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진실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진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오늘 아마 김성욱 기자나 김동길 교수님 그리고 저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이야기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입을 통해서는 그렇게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들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 이 한국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